안녕하세요. SKTV 전지적 일본 시점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 11일 지지통신 보도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 IMF가 일본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이 일본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본 재정 적자 감소를 위해서 소비세를 15%로 인상하라고 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기사 내용 및 일본 반응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폐렴, 일본 경제의 리스크, IMF 소비세 15%로 인상 권고. 국제통화기금 IMF는 10일 공표한 일본 경제에 관한 연차 심사 보고서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감염 확대는 새로운 경기에 대한 리스크라고 경계감을 보였다. 고령화에 의한 사회보장비 증대로 재정 악화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하였다. 소비세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5%로 인상하도록 권고했다. 심사 담당의 폴 카시는 신형 폐렴의 감염 확대로 중국과의 무역이나 투자가 얼어붙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방문객 숫자가 줄어들어 관광이나 소매가 타격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하면서 일본 경제로의 영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보고서는 재정 적자가 팽창하는 가운데 채무 지속성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완만한 소비세 증세를 요구했다. 소비세를 30년까지 15%로 인상하면 재정 적자가 국내 총생산 GDP의 2.5%포인트 감소한다고 예측했다. 사회보장비 삭감 등과 함께 조합하여 추진해 나가면 적자는 최대 6% 감소시킬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여기까지 기사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반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증세한 만큼의 메리트에 비해서 디메리트가 더 크다. 이 이상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경제적으로 좋지 않다. 지금까지 IMF의 제언대로 몇 번이고 소비세 인상을 해서 조금이라도 좋아진 적이 있습니까? 전혀 효과를 낸 적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소비세 인상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일본보다 소비세가 높은 곳은 있지만 학비나 광열비 등이 싸고 공짜인 곳도 있다. 일본은 15%로 하고 또 다른 것도 가격 인상하겠지? IMF가 라고 하면서 재무성의 관리가 말하는 것이겠죠. 재무성의 관리는 나라로 들어오는 돈을 전부 재무성에서 관리 분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신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불경기가 되어도 관계가 없다. 불경기가 되면 재무성의 관리들의 보수도 똑같이 내리면 생각이 바뀔까? 일본의 소비세는 10%이면 연간 수입이 1000만엔의 사람은 보험료나 식현민세 기금이나 개인의 보험료가 공제되어 700만엔이 되고 그 중에 70만엔은 소비세라고 하는 간접세로 빼앗긴다. 원래부터 일본은 직접세 방식이기 때문에 주세, 담배세, 관세에 도로세의 고정자산세와 모든 세금이 부과되어 자유스런 돈은 30에서 40% 정도이다. 이것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세대로의 과세이고 고령자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젊은 사람은 선거에 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다. 말해봐야 어쩔 수가 없을 것이다. UN 계열의 단체에 일본은 미국의 다음 가는 납부국이다. 그러나 GDP는 미국의 5분의 1이고 납부액은 미국은 제로이니까 원조금을 포함한 금액은 일본이 1위이다. 재무성의 국제기관으로의 각출금을 보면 알겠지만 공적 개발 원조 ODA에 관해서는 정말로 자금 소쿠리다. 중국으로의 자금, 동아시아 한국으로의 자금, 소꿉놀이 예산이 무더기로 있다. 이를 충당하는 기초 자금이 소비세이다. 재무성에서 몇 명인가 파견을 보내고 있는 IMF이다. 권위 있는 국제기구에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것으로 한층 더 소비세 증세를 규정 노선인 것처럼 여론으로 주지시켜서 서서히 에둘러서 핵심을 공략하는 언제나와 같은 재무성의 악질적이고 교묘한 수단이다. 또 지지통신 등의 대형 미디어에 보도를 하게끔 하고
어용학자에게도 그렇게 발언하게 하는 것으로 설득력을 가지게 한다. 자신들의 증세를 더욱 더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누구라도 이용한다. 상징적이었던 것은 아베 정권에서 최초로 소비세 증세를 단행한 2014년의 케이스다. 수상 관저에 많은 지식인인가 뭔가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증세의 찬반 양론을 제각각의 입장으로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여 정부의 증세 실시에 대한 판단에 참고를 한다고 하는 기획이었다. 일견 공평하고 중립적인 학자들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재무성에 의해 짜여진 연출이었다. 출석한 사람의 80%가 소비세 증세 찬성파로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입장이었다. 반대파를 김빼기 정도의 적은 비율로 출석시켜서 중립인 척 가장했다.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는 항상 있는 일이었다. 재무성에는 아주 질렸다. 이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해서까지 증세론을 끌어낼 줄은 몰랐다. IMF에는 물론 재무성에서 파견 근무를 나간 사람들도 있어서 IMF를 뒷문에서 대변인으로서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저출산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제나 말하고 있었지만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연간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젊은 부부가 육아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인가? 필요한 우유도 기저귀 가격에도 전부 소비세가 포함되어 가격이 올라갈 텐데. 이것이 IMF의 발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IMF가 독자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일본의 재무성에서 IMF로 파견 나간 재무성의 직원이 말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번 IMF의 발언은 재무성에 의해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IMF는 일본 경제가 좋아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고 확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기관의 제안과 반대의 행동을 생각해보면 경기가 희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소비세는 고령자에게도 일률적으로 과세되는 약자의 냉엄한 세금으로 부의 재분배에 역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까닭도 모르는 국제기관에 각출되고 있는 돈을 삭감하여 복지로 돌렸으면 한다. 증세를 해도 사회보장이 개선되기는커녕 연금액이 줄어들고 건강보험료는 올라간다. 증세 시기에 항상 고령자나 저소득층에 일시적인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 구제를 하는 것은 감탄하지만 국세를 지탱하고 있는 노동자나 중간층은 아무것도 메리트가 없다.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보답이 없으면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소비세 증세가 되어도 고령화 대책이라든가에 할당되어 가장 많이 세금 지출을 하는 연령층은 어떤 복지 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고령화가라든가 자녀 교육이라든가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근로 방식의 개혁으로 잔업도 줄고 정말로 고달파지기만 한다. 국회의원을 줄여서 자금을 염출하는 편이 빠르겠다. 그렇게 하면 국내 소비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일본 경제는 붕괴하겠죠. 당연히 정권 교체로 연결되어 불안정한 정권이 되겠지요. 아니한 발언은 그만두기를 바란다. 여기까지 일본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의 소비세는 아베 집권 이후 2014년 5%에서 8%로 한 차례 인상을 한 바가 있는데 작년 2019년 10월 또다시 10%로 인상된 상태입니다. 일본의 소비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의미이며 모든 물품이나 서비스에 부과하는 간접세입니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일본 정부가 사회보장비 삭감과 함께 소비세를 지속적으로 올려왔는데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이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보면 일본 경제도 다른 특별한 수단이 없을 정도로 맛이 간 것 같습니다. IMF의 공고대로 일본이 실제로 소비세를 15%까지로 인상을 한다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은 다소 좋아질지는 몰라도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월급도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보장비 삭감으로 혜택 감소, 소비세 인상으로 물가 인상 등 국민들의 고통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베에게 정권을 10년간 밀어준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자업자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